그럼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자가 지어내서 쓴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난 겁니까? 기자가 소설을 썼습니까? 장관님, 한 25일 남았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정말 처신에 무겁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영상을 마침 준비했습니다. 장관님은 장관이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6대 범죄를 보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입니다.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죠. 보통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장관님. 왜 그게 보통 사람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네. 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못질에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또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급할 거예요. 또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이것도 참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죠.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원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수진 의원님,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완박이라고 자,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수완박 부패 완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찰의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신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장관님께서는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장관님께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이때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특수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갖는 이상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에 확고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차장께 간단히 여쭤보죠. 예. 네,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계란 흰자와 노른자 분리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하는 선진국가가 전 세계에 유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국가 시스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한 나라 있습니까? 완전 분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례를 찾기 어렵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가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겠죠. 예, 그것도 하여튼 제가 전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좀 들어보기는 네, 우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제가 법조 기자할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아주 유능한 법관이신데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역시 가짜 뉴스겠네요. 바로 이런 가짜 뉴스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퍼뜨리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세계적 망신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박범계 장관께 좀 질의를 하죠. 예. 장관님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그렇다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까지 거론되는 이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할 용의가 있으시죠? 의원님, 그렇죠? 2주 전부터 자,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면담에서 갈 길 먼데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셔야 되겠죠. 2주 전부터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장관님께서 2주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날점은 직접- 과객이 됐습니다. 직접 날점은 만나서 과객이 됐습니다. 대화하겠다라고 의원님. 하는 것과 날이 저물렀으니까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사실상 협박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의원님 혼자만 그렇게 장관님께서는 정권 교체기의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정권 교체기 장관의 처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처신은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훈장 수여식 돌연 취소하고 지역구 근처의 행사에 참석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무를 제쳐놓고 정치 행보를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행보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니고 그것은 제 자, 지역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리지 대전시도 않을 이유가 국민이고요. 없죠. 그리고 검찰 대전시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우리 문자 대전 메시지에는 시민들이 이 행사가 빠져 있었어요. 대전 시민들이 이 정부훈장 수여식이 무려 4번이나 취소가 됐습니다. 세 번- 당당하다면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바로 이래서 정권 교체기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분 더 주십시오.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장관님이 이렇게 처신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자, 검찰총장에게 추가 수사 지휘를 내려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치의 의혹받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죠? 그건 오해를 안 기자, 받았는데 논란이 된다. 그건 기자 출신이신 조수진 의원님이 너무나 그 메커니즘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메커니즘이죠? 전 모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기자가 지어내서 쓴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겁니까? 기자가 소설을 썼습니까? 어떠세요? 이 역시 잘못된 저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잘못됐으니까 논란이 되고 전임 장관- 기사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 다 끝나시면 제가 장관님, 답을 드리죠. 정권 교체기 특히 법무부 장관의 처신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정부 훈장 수여식 돌연 취소하고 지역구 근처 행사에 참석했어요. 당당하지 않으니까 기자들에게 일정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발언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 25일 남았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정말 처신에 무겁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 처신을 뭐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못마땅해 하시니 뭐 그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못마땅하다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지역구 아니고요.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이스 산업, 즉 중부권에 없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관련된 국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적어도 5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이고 그것이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옆에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4번을 제가 그것 때문에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또 아까
언론 관련해서 수사지휘 관련해서 전임 장관께서 수사지휘를 2번을 했습니다. 사안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저는 그 대여섯 가지 전부에 대해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과 상의할 수 없는 구조가 저는 비정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를 할 당시에 당사자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계시고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때의 그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보도가 났습니다. 그 보도가 나서 그 보도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저는 그 보도가 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우리 참모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여기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이나 제가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십니다. 달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김호수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정점인 총장과 상의하에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결론을 내는 것을 원했는데 거꾸로 그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인수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우리 유상범 의원님 우리 법무부 보고하는 것도 한 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첨예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제가 또 다른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는 그거 자체가 김호수 검찰총장의 공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참모들과 논의 끝에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안의 전말이고요. 그 보도와 관련돼서 제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보도가 되는가, 이 보도의 목적이 뭔가, 결국은 그 보도의 목적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불리한 선진국가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차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예.